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고학부의 장익원입니다. 모든 사회에 적합한 리더십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자, 이 강의 주제입니다. 오늘 꿀벌 사회, 여왕벌의 리더십, 그리고 침팬지 사회, 왜 집단을 형성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 스타일의 다양성에 대해서 같이 탐험하겠습니다. 자, 먼저 꿀벌 사회인데요. 꿀벌 사회는 거의 대부분이 일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2만에서 한 20만 정도의 일벌이 있습니다. 자, 수컷벌은 시기에 따라서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봄에는 이 수컷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꿀벌이 번식을 하는 여름 이때쯤이면은 또 이 숫벌이 많아지죠. 그리고 이 꿀벌 사회의 리더 하면은 단연 여왕벌이죠. 그래서 여왕벌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꿀벌 사회는 자연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숫자 때문에 그렇죠. 이 꿀벌 사회가 번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이 일벌의 수에 달려 있어요.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이 포식자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먹이를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운 시간을 이 겨울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날 수가 있죠. 근데 꿀벌 사회에서 누가 산란을 하나요? 바로 여왕벌이죠. 꿀벌 무리의 수를 늘리는 그런 능력은 여왕벌만 가지고 있어요. 여왕벌이 하루에 한 1,500 이상의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1,500개의 알,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왕벌의 무게보다도 더 많이 나가요. 하루에 나의 몸무게보다도 더 많은 양의 알을 낳는 거예요. 사실 중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능력 있죠. 여왕벌의 산란하는 능력. 다시 얘기하면 조직의 구성원의 수를 늘리는 능력. 바로 이것이 여왕벌의 첫 번째 리더십입니다. 여기 일벌이 있어요. 일벌은 말 그대로 일을 합니다. 벌집 청소하기, 유충 어린 수벌 돌보기, 벌집 만들기, 여왕 돌보기, 숫벌 굶기기, 꿀 농축하기, 벌집 지키기, 꽃꿀 채집, 꽃가루 채집,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일벌은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해요. 번식은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왕벌은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번식만 해요. 산란만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아마 일벌일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회를 받아들이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파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여왕벌한테 달려들어서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나 여기 나갈 거야, 최소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불공평하고, 그리고 일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아마 그런 사회일 텐데, 이런 어찌 보면 불만으로 가득 찬 사회를 여왕벌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여왕벌의 그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여왕 페로몬 분비입니다. 이 페로몬이라는 것은 화학 물질인데요. 아주 미량의 화학 물질을 여왕벌이 분비해요. 여왕벌 주위에는 이렇게 시녀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녀벌들이 이런 여왕 페로몬을 받고 그런 다음에 무리 전체에게 전달됩니다. 이 여왕 페로몬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보면은요, 화학 물질이 일벌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난소의 발육을 저해합니다. 일벌도 궁극적으로 암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벌은 교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은 낳을 수 있지만 숫벌만 낳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무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벌이 알을 낳으면은 그 일벌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나요? 맞아요. 바로 나의 알을 위해서 일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일벌이 나의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여왕벌이 낳은 그 알 있죠? 알을 잡아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무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꿀벌 사회는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왕벌이 바로 이 여왕 페로몬을 분비함으로써 일벌이 이 난소를 발육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일벌이 이 무리를 위해서, 꿀벌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왕 페로몬이 있음으로 해서 꿀벌 사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이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왕벌의 리더십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조직을 키울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여왕 페로몬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구성원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능력. 여왕벌이 하는 일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바로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이 꿀벌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동물은요, 침팬지인데요. 침팬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물이고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침팬지 사회 하면은 사실 인간 사회를 연상하면 좋아요. 우리 인간 사회를 보면은 서로 이렇게 남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침팬지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침팬지 사회를 보면은 한 40 몇 마리서부터 한 100, 한 20 몇 마리까지 이렇게 보통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나하고 가까운 혈연이고 또 많은 다른 침팬지들은 비혈연, 다시 말해서 남이에요. 이 침팬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영장류를 들여다보면은 한가할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을 때를 보면은 이 털 고르기를 열심히 해요. 이 털 고르기 하면은 여기 뭐 침팬지 한 마리 있고 그다음에 다른 침팬지가 뭐 기대어 있다던가 누워 있다던가 등지고 있죠. 그럼 열심히 이렇게 털을 골라줘요. 먼지라든가 아니면은 외부 기생자 있죠. 이걸 전부 다 제거해요. 이것은 위생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털 고르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 털 고르기를 받는 쪽 있죠. 이 받는 쪽이 나의 약한 부위, 취약한 부위를 그대로 드러내요. 자, 그래서 보통 이 털 고르기는 아주 가까운 관계, 예를 들어서 엄마와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암컷, 수컷 아니면은 가까운 친구끼리만 이 털 고르기를 합니다. 이 수컷한테는 이 털 고르기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털 고르기를 통해서 친구를 맺을 수가 있어요.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이 친구를 맺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친구가 이 리더, 이 침팬지의 리더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 탄자니아의 어느 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피무라는 그 침팬지의 알파 수컷이 있었습니다. 이 피무는 굉장히 건장한 그런 수컷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철혈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때리고 굉장히 좀 성격이 안 좋은 그런 침팬지였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피무의 눈에 거슬리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피무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 프리무스라는 그런 수컷 침팬지가 있었는데요. 프리무스는 이 침팬지 사회에서 2인자예요. 프리무스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늘 이렇게 털고르기 해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3명 있었어요. 2011년 어느 날이었는데, 자, 이날도 이 피무가 열심히 또 폭력적으로 다른 침팬지들을 이렇게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프리무스는 이날 도저히 참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프리무스가 이 숲으로 가서 자기 친구 3마리를 불러왔어요. 이 털 고르기를 통해서 이렇게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었던 그 친구 3마리와 같이 이 4마리가 피무를 공격해서 이 피무를 죽이고 이 프리무스가 드디어 알파 수컷이 되었습니다. 침팬지 사회에서 알파 수컷이 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월. 자, 이것은 신체적으로 우월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자신의 우월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침팬지를 위협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능. 그 굉장히 좋은 두뇌로 기발한 방법으로 이 알파 수컷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맹이라고 했는데요. 이 동맹은 친구를 이용하여서, 유대 관계를 이용하여서 알파 수컷이 되는 것이에요. 동맹으로 알파 수컷이 될 때 반드시 내가 신체적으로 건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체적으로 좀 여유에 있거나 아니면 성격이 온화해도 알파 수컷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리더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재위 기간을 보면은요, 우월을 통해서 알파 수컷이 됐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재위 기간이 한 2년 정도예요. 그런데 동맹을 통해서 알파 수컷이 됐다. 그러면 재위 기간이 평균 10년입니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유지하면서 이 무리의 알파 수컷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동물의 리더십이 다양할까요? 나 혼자 있다면 절대 내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는 집단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동물들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왜 집단을 형성하는가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자, 동물 사회를 보면은 집단을 형성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포식자 방어. 여기 보면은 지금 붉은 사슴이 어느 한쪽을 바라보고 있죠. 좀 마음에 안 드는 뭐 포식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혼자 발견한 것보다도 일단은 여럿이 있으면은 포식자를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도 쉽게 탐지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여러 마리가 같이 지금 주시하고 있죠. 자, 이것은 살짝 덤비지 마라. 우리 숫자 많다. 지금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같이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 이 중에서 잡아먹힌다 하더라도 내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두 번째는 먹이 찾기 및 포획입니다. 먹이 찾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여럿이 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아주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이 동물이 집단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면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가 자, 여기 먹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혼자 먹을 수 없죠. 나눠 먹어야 돼요. 좋든 싫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코비드-19, 다시 말해서 집단을 좀 더 이렇게 거리를 두면은 병균이 쉽게 전염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집단 생활의 단점은 구성원의 욕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집단 생활을 보면은 항상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집단 생활의 단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사회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조정을 리더와 팔로워가 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고 무리 전체에게 궁극적인 혜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조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통합으로 이루는 길, 이게 리더십이에요.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 공통의 목적, 그 공통의 목적이 포식자 방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먹이를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행동을 조정하는 사회적인 과정, 이것이 리더십이고, 리더라는 것은 다른 이에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팔로워는 리더에 호응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 희생이 따를 수가 있어요. 바로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리더십 스타일이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바로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런 동물, 그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질입니다. 이런 형질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요.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보다 많은 자손, 번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리더십 스타일이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한가, 이것은 환경에 달려 있어요. 일단 물리적인 환경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사바나 환경인데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이 처음 기원했던 그런 지금 물리적인 환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엄마 코끼리도 있고, 감호장 코끼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모 코끼리도 있어요. 자, 이게 사회적 환경이에요.
바로 그 사회가 속한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 바로 리더십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근데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죠. 물리적인 환경이, 사회적인 환경이 다 달라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사회의 환경에 맞는 리더십이 궁극적으로 번성합니다. 이 환경이 다르면 리더십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 적합한 리더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